안녕하세요. 유랑TV 증권부입니다. 8월 5일 수요일 증시 시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밤에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또 다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대형 기술주와 제약, 바이오 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하락 출발했지만 이후 추가 부양책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추가 이슈를 얘기하자면 이후 개별 기업들의 이제 변화 요인에 따라서 등락을 보였는데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대형 기술주와 헬스케어가 약세를 보인 점이 특징입니다. 미국 증시는 부양책 협상, 고용 불안, 개별 기업 이슈 등으로 계속 이제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먼저 민주당 지도부인 펠로시 하원 의장은 백악관과 추가 부양책 협상 후 생산적인 회의라고 주장해 기대 심리를 좀 높였습니다. 그렇지만 펠로시 의장은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번 주에 합의책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아주 또 강력했죠. 네. 우선 S&P 선물 지수는 아침 9시부터는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한 10시 반 중국 증시죠. 중국 증시가 열리면서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증시도 아침 9시부터는 좀 소폭 하향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11시까지 이제 조정을 거친 다음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율이 또 한몫을 했죠. 거의 이제 5원에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다시 1190원을 깨고서 내려왔습니다. 네, 환율은 계속 안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되게 강력했습니다. 우선 코스피가 거의 한 1.5%, 1.4%군요. 1.4% 상승 마감됐고 코스닥도 1.43% 상승 마감됐습니다. 전부 다 정고점을 좀 뚫었죠. 예. 코스피는 정고점을 최근에 뚫었고 코스닥은 뚫은 지가 거의 좀 한참 됐죠. 그 밑에서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선물도 오늘 좀 강력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5천억 정도 강력하게 매수를 했고 코스닥도 1천억 정도 소폭 매수를 해줬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바로 이 선물지수 280에서 한 290 사이에 이 매물대가 좀 더 좀 다져준 다음에 다져준 다음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너무 좀 약간 더 좀 급하게 좀 올라간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네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오늘 수급 현황은 개인이 코스피를 이끌었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이끌었으며 선물은 외국인이 이끌었습니다. 연기금은 오늘 코스피를 좀 팔았네요. 그래서 내일은 솔브린이 분할을 한다고 하네요. 좀 괜찮은 회사인데. 그리고 내일은 이루다라는 이제 신규 회사가 상장하는데요. 그냥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루다 회사는 그 대표적으로 피부, 미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용 의료기기죠. 예, 미용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미용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피부과에 이제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러니까 B2B 기업이죠. 예, B2B 기업이라서 대표적으로 참조할 만한 업종과 기업은 이제 치과 의료기기 업종인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입니다. 제가 왜 먼저 이 치과 의료기기를 왜 비교하냐면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뭐 밸류 체인이라든가 업종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치과 의료기기 오스템 임플란트랑 덴티움이 생산하고 개발해서 생산해서 치과에 납품하죠. 똑같이 이루다라는 회사도 제품을 개발해서 피부과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우선 간략하게 이제 이런 업종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면은
덴티움과 오스템 임플란트는 우선 매 분기마다 영업이익이 비슷합니다. 예, 영업이익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비슷해져 가지고 우선 시가총액도 여기가 이제 여기가 오스템 임플란트죠. 오스템 임플란트가 시가총액이 이제 5,400억이고 여기는 덴티움인데 시가총액이 4,800억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어, 업종이라서 그런지 똑같은 업종이라서 그런지 그 차트 모양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루다의 경쟁 업체는 어딜까요? 바로 클래시스라는 회사인데 이루다라는 회사가 내일 상장하잖아요. 예, 내일 상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쟁 업종 이 업종이 현재 차트 모양이 어떤가를 지금 참조할 만하죠. 예, 업종 현황을 지금 이 경쟁 업체를 통해서 짐작을 할 수 있죠. 이게 최근 들어서 거의 상승을 했다가 좀 횡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루다라는 회사가 상장을 하더라도 만약에 급등을 하게 되면 이거는 좀 뭐랄까 좀 거품이 있다. 예, 거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업종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이루다라는 회사도 뭐 제가 이 피부 의료기기는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자꾸 마른 기침이 나오네요. 대표적인 게 라인업이 이제 레이저 의료기기, 고주파 의료기기, 그다음에 집속 초음파 의료기기, 기타 의료기기가 있는데 각 제품 라인별로 매출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제품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거의 한 90%를 차지하네요. 예.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서 제품 매출이요. 그 대신에 상품 매출은 되게 좀 아주 좀 미미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지만 수출이 내수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별표 수출이 내수보다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럼 클래시스랑 이 이루다랑 그럼 얼마나 벌고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게 클래시스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루다라는데요. 클래시스는 2018년도에는 100만 1000만억, 100억, 170억,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410억 벌었다고 하네요. 이루다는 2018년도에는 100만 1000만억, 10억, 24억, 2019년도에는 35억을 벌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좀 더 제가 이걸 왜 비교하냐면 이 성장률이에요. 예, 성장률. 비록 이루다는 회사가 이 클래시스보다 지금 늦게 상장하잖아요. 예. 늦게 상장하는 대신에 그렇다면 성장률이 더 높으면 더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신 바와 같이 2018년도에서 2019년 사이에 이 영업이익만으로 비교했을 때 성장률이 대략 한 240%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루다는 2018년도에서 2019년 사이에 성장률이 한 144% 정도 되던가요? 계산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성장률도 클래시스가 좀 압도적이고 금액도 압도적인 걸 알 수 있고요. 한마디로 클래시스가 이 피부 의료기기 업종에서 대장주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내일 이루다라는 회사가 상장을 하는데 어떻게 상장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공모주까지 포함해서 전체 상장 주식수는 한 700만 주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근데 최대 주주가 한 300만 주를 가지고 있어서 한 전체 주식수의 44%를 가지고 있고 또 기타 뭐 우리사주, 전문투자자, 상장 주선인 포함해서 보호예수는 한 49%가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내일부터 유통되는 주식수는
뭐 50%를 계산했을 때 350만 주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고 구주 기존 주주죠. 기존 주주가 이게 좀 복잡해가지고 좀 이 표 봐서는 잘 복잡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일부터 유통 주식수는 한 350만 주 되는데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요. 만약에 미용 의료기기 회사에 좀 관심 있고 이 업종에 좀 중장기 시각으로 투자를 결심하셨다면 투자 비중을 약간 조절하셔서 클래시스와 이루다를 한 7대3 비율로 분산 투자죠. 예. 예전에 이제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미용 의료기기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클래시스랑 이루다를 이렇게 분산 투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언제 어느 순간 뭐 변수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이제 살펴봤고요. 종목들 살펴봤는데 전부 다 많이 올라가지고 괜찮은 종목들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늘 2차 전지주가 오늘 다시 한번 또 최고가를 갱신했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오늘 또 한미약품이 다시 오늘도 점상을 찍었죠. 그리고 언택트 관련 종목들도 계속 어느 정도 좀 조정을 거쳤는지 계속 소폭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태양광도 오늘 다시 한번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전략을 잘 짜야 되겠죠. 제가 거의 뭐 보름에서 한 달 동안 제가 이 2차 전지를 계속 분할 매수를 외쳤죠. 지금 조정일 때 분할 매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좀 신고가 갱신해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따라 들어가는 건 좀 추천 안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 이 분할 매수 하신 분들 대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분할 매도를 해서 좀 수익을 챙기시거나 난 좀 더 뭐 들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 관망을 추천드리고요. 5G 지금 5G 현재 횡보 중입니다. 아직 시세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추천드리고요.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지금 언택트 종목들이 어느 정도 고점 찍었다가 거의 이제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은 다음에 이번 주부터인가요?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난 언택트에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분할 매수 기간입니다. 지금 펄어비스도 대표적인 이제 게임 주면서 언택트 관련 종목인데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가 어제부터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분할 매수를 추천드리고요. 태양광은 지금 최근 오늘도 이제 계속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짧게나마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를 추천드렸는데 좀 최고가 갱신할 때에는 오히려 분할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난 또 시간과 약간 좀 너무 소폭으로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대응할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관망을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개인 종목들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조정이 끝난 다음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가지고 분할 매도를 추천드리고요. 한미약품은 제가 이제 6월 달부터 계속 분할 매수를 추천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최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셔서 일부 뭐 수익을 챙기시는 것도 괜찮고요. 나는 그래도 조금밖에 안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관망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표적으로 언택트 관련된 종목이면서 코로나19 테마주죠. 이 SK케미칼이랑 ST팜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이제 조정이 끝나고 다시 한번 이제 반등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나는 좀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물려있는데 다시 오늘 통해서 수익권이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좀 수익을 챙기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거의 이제 코로나19 테마주라는 성격 때문에 실적은 아직 잘 눈에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권일 때 후딱후딱 팔으셔서 수익을 챙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 대한항공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백신 때문에 지금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예, 분할 매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일주일에 한 주 아니면 두 주 예, 사고 있어가지고요. 예,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일 증시 특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상당히 좋았죠. 환율이 점점 안정세를 보이면서 뭐 이제 2차 전지나 그다음에 뭐 5G, 그다음 언택트 관련된 이제 선장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예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렘데시비르가 미국의 미국인 언론을 이용해서 지금 뭐 효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팔고 있잖아요. 예. 이제 오늘인가 어제 이제 좀 이상 증세가 4건 나왔죠. 우리 렘데시비르처럼 우리가 좀 예측해야 될 부분이 미국 대선이 다가올수록 트럼프가 이 백신 관련된 이슈를 다시 부각할 확률이 높죠. 예를 들어서 다음 달 말이나 10월 사이에 뭐 화이자라든가 그다음에 어디죠? 또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업체를 통해서 백신 개발이 완료됐다라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예, 발표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뭐 11월 말이나 대선 끝나고죠. 대선 후 11월 말이나 12월부터 이제 판매 시작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대선용으로 언론에 발표할 확률이 높다고 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좀 예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하루 장이 좀 좋았네요. 이루다라는 회사도 아주 간략하게 다른 업종과 비교하면서 살펴봤고요. 오늘 외국인이 좀 선물을 좀 급작스럽게 확 돌아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 비 조심하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